백인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한 흑인 남자. 평화로운 분위기를 상상하고 갔지만 알 수 없는 분위기와 의심만이 가득 차 있는데 과연 이 남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겟 아웃입니다. 안녕하세요, 겟 아웃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관객이 개봉시킨 영화로 유명하죠. 사실 한국에서는 개봉 계획이 없었는데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많은 팬들이 광분을 했고 배급사가 서둘러서 개봉을 확정지었던 영화입니다.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영화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몇 가지 포인트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화는 공포라는 장르를 빌려왔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의심에 의심이 꼬리를 무는 호러 영화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영화 자체가 흑인이 백인으로 가득한 마을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 영화가 가질 수 있는 클래식한 요소들을 모두 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들어갑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대저택, 주인공이 잘 알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주인공이 믿을 수 있는 딱 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영화를 진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런 클리셰라는 부분들이 영화에서 여럿 등장을 합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는 효과음이라든지 이 BGM을 통해서 관객들을 놀래키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영화 자체가 너무 진부합니다. 크게 놀라는 장면도 없고 잔인한 장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독이 바보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겟아웃의 감독 조던 필레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공포라는 장르를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노멀 액티비티 이런 영화처럼 뭐 대놓고 놀래키겠다, 대놓고 무섭게 해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흑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공포와 차별을 호러라는 장르를 빌려와서 확실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극 중에서 주인공을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종차별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차별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야,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검은색이 쿨하지 않아? 난 검은색이 멋있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주인공이 보는 앞에서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차별 중에서도 진짜 차별인데 뭐 정작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런 말을 내뱉죠. 그래서 감독은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 진짜 공포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영화는 흑인 주인공이 백인 무리에 있으면서 느끼는 차별과 외로움과 공포를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장치를 통해서 굉장히 영리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튼 토마토에서 신선도 99%를 받은 것은 이 영화가 공포 영화로서 엄청나게 대단하다, 그런 것보다는 기존의 인종차별을 다룬 영화와는 조금은 색다른 방식, 그러니까 좀 참신한 방식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해볼 부분은 미국판 곡성입니다. 지금 배급사가 이 영화를 두고 미국판 곡성이다, 아니면 이 영화와 곡성의 평행이론, 뭐 그런 부분들을 마케팅 요소로 삼으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영화의 내면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작품성만 따지고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겟아웃 같은 경우는 공포 영화로서만 봤을 때 클리셰 덩어리입니다. 진부하다 못해 나중에는 뭐 어떻게 흘러갈지 탁탁 눈에 다 보여요. 하지만 배급사가 마케팅 방향을 왜 저렇게 잡았냐면 겟아웃은 곡성처럼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영화 초반부부터 답을 주지 않고 어떤 인물이 특정 사람을 빤히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한 인물을 비춰줄 때 앵글을 180도로 쭉 돌리면서 보여준다든지 계속해서 모든 상황을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특히나 영화의 신스틸러 격이라고 볼 수 있는 흑인 가정부와 정원사가 좋은 예시인데, 이분들이 뭔가 알고 있는 듯 하면서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는 듯 하면서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든 행동들이 정말 독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만 의심스럽냐? 절대 아니죠.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백인들이 모두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또 중요한 것은 복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과 같은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혹은 앞서 발생했던 사건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연결지어져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등장하는 인물과 등장하는 소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유심히 보시고 분석을 하시면서 추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를 관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겟아웃을 보면서 느낀 점은 감독이 장편 데뷔작인데 참 이야기를 잘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중반부를 보면서도 그렇고 영화를 끝나고 나오면서도 그렇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용기일까? 어쩌면 절망일까? 뭐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봤습니다. 뭐 아쉽지만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차별이 이제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인 차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더욱 무서워질 것이다. 감독 조던 필레는 이런 메시지를 한 작품을 통해서 좀 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대저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실제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뭐 데뷔작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하나의 시선을 차갑게 유지하면서 영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겟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포를 즐기기 위해서 극장에 가신다면 어쩌면 조금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시고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가시면 영화를 좀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화 관람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빠였습니다. 안녕!